안녕하세요. 패션 커뮤니케이션 서브입니다. 이번 차시는 패션 모바일 앱 사례 첫 번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 이상 등 각 연령층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쇼핑 앱 1위를 휩쓸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은 세대별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대는 쿠팡 318만 명, 지그재그 115만 명, 무신사 112만 명, 에이블리 96만 명, 아이디어스 86만 명, 11번가 83만 명 순으로 사용자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패션 모바일 앱은 지그재그입니다. 누적 다운로드 수 2천만 돌파, 현재까지 누적 거래 2조, 올해 연 거래액만 1조를 바라보는 지그재그는 국내 온라인 여성복 쇼핑몰을 한데 모은 패션 플랫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20대 여성 절반 이상이 사용한다는 이 지그재그는 현재 3,700개의 쇼핑몰이 입점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해 여성 전용 패션 서비스 플랫폼 지그재그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는 앱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작됐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품과 패션물을 즐겨찾기에 저장한 뒤 하나씩 클릭해 각기 다른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지향했습니다. 지그재그는 동대문 패스트 패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동대문 패스트 패션이란 저렴한 가격대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러한 상품을 빠르게 유통시키는 패션 브랜드를 뜻합니다. 지그재그는 남성 이용자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설명하면서 남성 쇼핑 서비스 운영에 대한 계획 또한 없다고 합니다. 철저한 타깃 마케팅 전략을 내세웁니다. 타겟 마케팅이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목표를 잡고 그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남성 이용자에게는 지그재그 광고 자체가 뜨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역시 남성인데 지그재그 광고 배너를 본 적이 없다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종종 등장하는 지그재그 남성 이용자는 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남성 MD 혹은 동대문 시장 관계자들일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기획전도 흥행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현재 지그재그는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 개인별 기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유저들의 이전 쇼핑 경향을 보면서 앞으로 선택할 상품들을 예측하고 상품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그재그는 현재의 플랫폼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판매자 확장을 위해 연령별 상품 구색을 다양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지그재그는 상품 구매 전 배송 예정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배송 예측 기능을 앱 내에 적용했습니다. 배송 예측 기능 오픈에 따라 이용자들은 지그재그에서 상품 주문 시 배송 출발까지 며칠이 소요될 예정인지 참고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통 구매 후기를 통해 배송 속도를 가늠하던 이용자가 패턴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기능으로 쇼핑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그재그의 통합 결제 시스템 Z결제가 적용된 상품 중 일정 건 이상의 주문이 발생한 약 5만 건의 상품들은 모두 배송 출발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상품의 배송 준비 기간을 분석해 배송 출발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률로 보여줍니다. 배송 준비 기간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함께 배송비와 택배사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패션 모바일 앱은 에이블리입니다. 에이블리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사용자 수 1위를 차지하며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에이블리는 인플루언서 마켓을 대형 쇼핑몰에 입점시키고 인기 크리에이터들과 패션 콘텐츠를 제공하며 패션 앱 2강 체제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2강 체제는 지그재그와 무신사를 말합니다. 에이블리는 출시 2년 반 만에 누적 앱 다운로드 수 1,500만, 누적 거래액 3천억 등 돋보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업계 최초 판매 수수료 0%라는 아주 파격적인 입점 조건을 걸고 있고, 그리고 사입부터 배송 CS까지 제공하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셀럽 마켓부터 대형 쇼핑몰까지 그 입점사 범위를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트랑스, 커먼 유니크, 소녀나라, 프롬 비기닝 등 MZ세대에게 사랑받는 쇼핑몰과 브랜드까지 추가되며 입점사 수는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에이블리의 특징은 판매자에게도 손쉬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에이블리는 앱스토어나 유튜브처럼 누구나 쉽게 들어와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에이블리의 파트너스 서비스는 동대문 시장 DB를 바탕으로 사입, 물류, 배송, CS 등 모든 것을 대행합니다. 에이블리에서 제품을 판매하길 원하는 사람은 상품 정보와 사진 한 장만 업로드하면 됩니다. 나머지 모든 작업은 에이블리가 맡으며 매출의 10%를 수수료로 판매자에게 제공합니다. 에이블리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기업가치 1,000억 원, 1조 원 미만의 예비 유니콘 기업에 포함됐습니다. 벤처 캐피탈과 예비 유니콘 특별 보증을 통해 지금까지 총 44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고객과 입점사 모두가 상생하는 플랫폼을 지향하는 에이블리는 넥스트 커머스 생태계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다음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넥스트 커머스란 누구나 쉽게 이커머스 창업을 할 수 있고, 유저 측면에서는 누구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쉽게 찾아 구매할 수 있는 하나의 생태계와 같은 플랫폼을 뜻합니다. 또한 올해 제조와 소매, 제조와 도매까지 연결하는 체인 플랫폼으로 확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조와 판매, 구매의 장벽을 허물어 함께하는 상생 플랫폼의 비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리의 장점을 어떤 연령대의 고객이 방문하더라도 취향에 맞는 옷을 골라 추천할 수 있는 기술로 꼽았습니다. 머신러닝 기술이 반복 학습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찾아내 추천합니다. 앱을 처음 방문한 고객이라도 몇 번의 터치만 확인하면 선호하는 스타일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추천은 여러 패션 플랫폼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블리는 개인화에 관한 노하우와 축적된 데이터를 차별점으로 강조합니다. 에이블리 대표는 10년 전 처음 창업 때부터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선보였고,
에이블리는 론칭할 당시 이를 가장 염두에 두었습니다.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을 좋아했다는 내용 등 500만 명 회원들에 대해 그 2억 개 정도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완전 개인화 서비스가 도입되면 고객은 쇼핑몰 인터페이스부터 상품 구성, 추천 제품, 이벤트, 후기 등 모든 것을 본인을 위한 맞춤형으로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 폭넓은 개인화 추천을 위해 카테고리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고객의 의류를 넘어서 삶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 취향에 맞게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리 대표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창업의 문턱을 낮춰 옷을 좋아하고 재능 있는 누구나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누적 다운로드 수 2천만 돌파, 현재까지 누적 거래액 2조, 올해 영거래액만 1조를 바라보는 국내 온라인 여성복 쇼핑몰을 한데 모은 패션 플랫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지그재그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목표를 잡고 그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타겟 마케팅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커머스 창업을 할 수 있고 유저 측면에서는 누구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쉽게 찾아 구매할 수 있는 하나의 생태계와 같은 플랫폼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넥스트 커머스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패션 모바일 앱 브랜드 역시 신흥 강자에 속합니다. 2016년 7월 론칭한 브랜디는 누적 매출액 1,000억 원, 누적 다운로드 수 1,000만 건을 돌파하며 성장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거래액이 아닌 매출 성과라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브랜디는 마케팅 프로모션 경쟁이 아닌 서비스 전략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12시간 내 배송 서비스인 하루 배송을 론칭하고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선보이며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제조, 도매, 소매를 연결하는 동대문 기반의 체인 플랫폼을 완성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패션 테크 기업 브랜디는 네이버로부터 1,000억 원 규모의 단독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브랜디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네이버와 함께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도소매상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풀필먼트, IT 인프라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4년 12월 설립된 브랜디는 여성 패션 플랫폼 브랜디, 남성 패션 플랫폼 하이버, 그리고 패션 풀필먼트 서비스 헬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동대문 풀필먼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도매상과 소매상을 잇는 플랫폼 트렌디를 운영 중입니다.
브랜디는 2018년 국내 최초로 동대문 상품 판매자를 대상으로 사입, 상품 포장, 배송, 고객 응대까지 처리해주는 올인원 풀필먼트 서비스 헬피를 론칭했습니다. 최근에는 자회사를 통해 동대문 도매상과 소매상을 위한 모바일 도매센터인 트렌디를 출시하여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패션 플랫폼 스타트업 브랜디 경쟁 업체들에서 인재를 적극 영입하고 또 스타트업이란 신생 창업 기업을 뜻하는 말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쿠팡, 이베이 코리아 등 경쟁 이커머스 업체들뿐 아니라 카카오와 게임 회사 NHN 등 다른 분야 정보기술 기업에서도 수요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브랜디는 지난 7월부터 9월 초까지 26명의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모두 팀장급 이상입니다. 브랜디는 이들을 포함해 연내 100명을 채용한다는 목표입니다. 지난해 말 인원은 230여 명이었습니다. 브랜디는 브랜디명의 리크루터 제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인재를 추천하면 100만 원의 채용 보상금을 주는 제도이죠. 브랜디는 앞으로 조직 구조를 확 바꿀 계획입니다. 미국의 구글과 아마존에서 적용하면서 세계로 퍼진 프로덕트 오너 제도를 먼저 도입합니다. 프로덕트 오너는 상품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부터 개발, 출시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 또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대한민국 남성 패션 앱 1위, 루핀입니다. 루핀은 창업 3년 만에 앱 다운로드 350만 건, 연거래액 300억 원, 연매출 3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루핀은 남성 인기 쇼핑몰들을 한데 모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인기 있는 상품을 따로 빼서 보여주고 구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쇼핑 앱입니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남성 쇼핑몰들을 한데 모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쇼핑 앱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 정보들이 난립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제공돼 남성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패션 모바일 앱 스타일쉐어는 패션, 뷰티와 관련한 다양한 스타일 정보를 공유하는 SNS 기반 쇼핑 앱입니다. 사용자들은 자신만의 패션 코디나 메이크업 노하우를 사진에 담아 스타일쉐어 플랫폼에 올리고 다른 사용자들이 올린 이미지를 살펴보며 필요한 정보를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하면 즉시 앱에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현재 스타일쉐어는 10대들이 최고로 애정하는 앱으로 꼽힙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며 스타일쉐어는 사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순서대로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 외에 좋아요와 댓글 개수를 종합해 인기도에 따라 콘텐츠를 보여주는 알고리즘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당시 대부분 SNS가 최신 순서로만 게시물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굉장히 차별화된 접근이었죠. 패션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형성에 집중했던 스타일쉐어가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6년 4월입니다. 서비스 개시 후 줄곧 스타일피드 메뉴만으로 구성돼 앱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스토어를 공식 오픈했습니다. 당시 스토어에 입점한 브랜드 수는 약 520개입니다. 특이한 건 이 중 대부분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빅 브랜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10대, 20대 젊은 층에게만 익숙한 국내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였다는 점입니다. 스타일쉐어는 또한 스토어를 오픈한 지 4개월 뒤 기존에 있던 스타일피드 메뉴에 상품 태그라는 독특한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사용자가 찍어 올린 이미지에 등장하는 옷이나 가방, 신발 등에 대한 상품 정보가 사용자 게시물에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것으로 태그를 클릭하면 앱 내 결제가 가능한 기능입니다. 현재 스타일쉐어에서 발생하는 전체 쇼핑 거래액의 과반수가 스토어가 아닌 스타일피드 메뉴에서 일어나는 건 바로 이 상품 태그 때문입니다. 이는 커뮤니티와 커머스가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용카드가 없는 청소년들은 그동안 무통장 입금을 주로 이용했지만 구매한 물건을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결제 대행 서비스는 신용카드 발급에 제약이 있거나 온라인 결제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또 미성년자 등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결제 방식을 GS25 편의점 결제로 하면 고객의 휴대전화로 바코드가 전송이 됩니다. 고객은 가까운 GS25에서 바코드를 제시하고 간편하게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온라인 쇼핑 거래에 불편을 겪었던 10대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를 하고 저희는 다시 네 번째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 중소기업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스타트업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상품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부터 개발, 출시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 또는 조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프로덕트 오너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스타일쉐어에서 도입한 독특한 기능으로 사용자가 찍어 올린 이미지에 등장하는 옷이나 가방, 신발 등에 대한 상품 정보, 이를테면 브랜드명, 가격 등 이 상품 정보가 사용자 게시물에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것으로 태그를 클릭하면 앱 내 결제가 가능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상품 태그입니다. 간단히 학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패션 모바일 앱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지그재그, 에이블리, 브랜디, 룩핀, 스타일쉐어 5가지 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패션 모바일 앱 사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